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결산을 볼게요, 결산. 자, 결산은 염도 교재 152페이지, 결산 수정 분계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상단에 이제 표가 있죠. 표에 결산 수정 분계 유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결산 수정 분계,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아셔야 될 결산 수정 분계는 총 12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것들 중에서 안 본 거는 몇 개 없고 거의 다 앞에서 다 봤어요. 봤는데 안 본 분계가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분계가 지금 여러분들 교재 그 152페이지부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안 배운 게 뭐가 있냐면요. 수익비용 계정의 정리가 있는데 얘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수익비용 계정의 정리죠. 요거는 수익하고 비용 계정을 정리하는 분계단 말이에요. 수익하고 비용을 정리하는 건데 요거와 관련해서 나오는 계정 과목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 표에 보시면은 첫 번째 선급비용, 그다음 두 번째 선수수익, 세 번째 미지급비용, 네 번째 미수수익이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회계일급 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회계일급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내용이 쉬울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막막할 건데 일단 설명은 처음 한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계정 과목 선급비용이 있죠. 자, 선급비용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선급비용. 자, 그 사례 보시면은 2015년 9월 1일 날에 1년치 보험료 1,200원 현금 지급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2015년 9월 1일 날에 2015년 9월 1일 날에 1년치 보험료가 1,200원이에요. 그럼 차변의 보험료 1,200, 대변의 현금 1,200 이렇게 분계를 해놨어요. 자, 근데 이렇게 분계하고 봤더니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1,200원은 몇 년치 보험료래요? 1년치 보험료라잖아요. 그럼 이 보험료 내에는 2015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016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있을 거예요. 1년치 보험료니까. 그럼 2015년도 거는 얼마가 되냐면요. 1,200원 곱하기 12분의 4개월치 해가지고 400원이 될 거고 2016년에 해당하는 건 얼마가 되냐면요. 1,200원 곱하기 12분의 8개월치 해가지고 800원이 될 거예요. 그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1,200원은 2015년도 거도 있고 2016년도 거도 있는데 이렇게 분계를 하고 올해를 끝내버리잖아요. 이렇게 분계하고 올해를 끝내버리면은 이 비용을 몇 년도가 다 잡아먹나요? 2015년도가 다 잡아먹겠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년 12월 31일 즉 결산일 날에 이 분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2015년 12월 31일 날에 요 분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1,200원 중에서 차기분 보험료가 얼마가 있냐면요. 800원이 있는 거예요. 차기분 보험료 800원을 대변에 잡아 빼야 되겠죠. 왜냐면은 800원만큼, 1200원 중에서 800원만큼은 내년도 거잖아요. 내년도 보험료 800원을 대변에 잡아 빼요. 빼고, 자, 이 비용 800원만큼은 언제 해당하는 비용이에요?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죠.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뭐다라고 하냐면요. 선급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은 올해 비용이 아니라 내년도 비용 있죠.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선급 비용이다라고 해요.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내년도 비용을 빼고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 대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 있죠.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선급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1,200원 중에서 차기분이 800원 있잖아요. 차기분 빼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하면 되냐면요. 선급 비용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거는 이 비용 계정을 정리해야 돼. 비용, 수익하고 비용. 비용을 너무 잡았으니까 비용 빼면서 선급 비용 대체. 자, 이렇게 했다가 이 선급 비용은 차기 비용이라고 했었죠. 차기가 돼요. 차기 2015년 8월 31일, 2016년 8월 31일이 된다. 내년도가 됐잖아요. 내년도 비용이니까 내년도가 되면은 선급 비용을 뱉어내요. 차변에 있는 선급 비용을 대변에 뱉어내면서 이거를 내년도 비용, 선급 비용 800을 뱉어내면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 보험료로 800원 이렇게 대체시키면 돼요. 보험료 800. 이런 식으로 분계하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비용이니까 내년도에 뱉어내면서 내년도 비용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계를 해버리면은 2015년도에는 1200에서 800을 뺀 보험료 비용이 400원. 그 다음에 2016
2016년도에는 보험료가 800원. 이렇게 비용을 기간 배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을 때 그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키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선급 비용이에요. 자, 이게 선급 비용이고 굳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2015년도가 있고 2016년도가 있잖아요. 그럼 2015년 9월 1일 날 봤더니 9월 1일 날의 분계를 우리가 차변의 보험료 1200, 대변의 현금 1200 이렇게 분계를 했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럼 2015년에 해당하는 거는 4,000원, 2016년에 해당하는 건 8,000원이라고 썼죠. 2015년에 해당하는 건 1200 곱하기 12분의 4에서 400원, 네, 400원. 그다음 2016년에 해당하는 거는 1200 곱하기 12분의 8에서 8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비용이 1200원인데 요 내에 차기분이 얼마가 있어요? 800원 있잖아요. 그럼 결산일 날에 2015년 12월 31일 날에 보험료를 얼마를 잡아 빼야 돼요? 800을 잡아 빼면서 이게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이죠. 차기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해요? 선급 비용.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을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아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키는 거, 내년도로 보내버리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예, 선급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선수수익 있죠. 예, 선수수익 한번 볼게요. 자, 선수수익. 그 사례 보시면은 2015년 9월 1일 날에 1년치 이자 수익 1,200원 현금 수령하다라고 돼 있죠. 2015년 9월 1일 날에 1년치 이자 수익 1,200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1,200 들어와요. 대변 계정 과목은 뭐가 되냐면요.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겠죠. 이자 수익 1,200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근데 있잖아요. 이 이자 수익 1,200원 잡아놨는데 이 이자 수익은 몇 년치 이자 수익이에요? 1년치 이자 수익이죠. 그럼 분개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요 내에는 2015년도 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016년도 거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이거 기간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2015년에 해당하는 건 얼마냐면요. 9, 10, 11, 12, 4개월치잖아요. 그래서 1,200원 곱하기 12분의 4개월치 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400원. 2016년에 해당하는 거는 1200 곱하기 12분의 8개월치 해가지고 얼마가 돼야지 맞아요? 800원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럼 대변에 계상되어 있는 이자 수익 1200원 중에서 2015년에 해당하는 게 400, 2016년에 해당하는 게 800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결산일 날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2015년 12월 31일 날에 2015년 12월 31일 나가서 봤더니 자, 지금 대변에 계상되어 있는 이자 수익이 너무 많아요. 요 중에서 내년도 게 얼마가 있어요? 800원은 내년도 거잖아요. 그럼 이자 수익 1200 중에서 800원을 차변에 빼요. 차변에 이자 수익 800원을 빼고 왜냐면은 요거만큼은 언제 해당하는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내년도죠. 빼고 내년도 거를 내년도 인식해야 되니까 일단 내년도 걸 보내버려야 되잖아요. 어디로 보내버리냐면요. 계정 과목을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보내요.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보내는데 얘는 의미가 뭐냐면요. 차기에 해당하는 내년도 수익 있죠.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 선수 수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너무 많이 잡았죠. 너무 많이 잡았는데 이 내에 차기분 수익이 얼마가 있어요? 800원이 있잖아요. 차기분 수익 800원을 빼면서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보내버리냐면요.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보내버려요. 자, 이렇게 잡아놨다가 이것도 내년이 되잖아요. 내년도가 된다. 2016년도 8월 31일이 된다. 내년도가 되면은 대변에 잡혀있는 선수수익 있잖아요. 대변에 잡혀있는 선수수익을 차변에 빼요. 빼면서 내년도 수익이죠. 선수수익 800원을 빼면서 내년도 수익, 이자 수익 800원 예, 이렇게 분개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2015년도에 수익이 얼마가 잡혀요? 1200에서 800이 빠진 400이 잡힐 거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수익이 800
그래서 수익이 이렇게 기간 배분이 되는 거죠. 400, 800으로. 그래서 선급비용하고 선수수익을 배웠는데 요 계정 과목들은 비용을 넘어 잡았을 때 선급비용은 비용을 넘어 잡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내년도 게 있으니까 내년도 걸 빼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해요? 선급비용. 그 다음 선수수익은 수익을 넘어 잡은 거예요. 수익을 빼면서 내년도 수익을 뭘로 잡아요?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바꾸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은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중에 비용과 수익에 대한 분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언제 것까지 되어 있어요? 내년도 것까지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걸 빼면서 해당 계정으로 대체하잖아요. 그랬다가 내년도가 되면은 잡혔었던 계정 과목 빼면서 비용, 내년도가 되면 선수수익도 뱉어내면서 내년도 수익 이렇게 잡잖아요. 세무이급에서는 분계가 여기까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2016년 8월 31일 날 분계했잖아요. 여기까지도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요. 하단에 3번에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4번에 미수수익 있죠. 미지급 비용하고 미수수익을 좀 설명해 볼게요. 칠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지급 비용 볼게요.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 비용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비용 처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아직까지 주지 않아 가지고 비용에 대한 분배를 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152페이지 하단에 미지급 비용에 대한 예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2015년 9월 1일 날에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단기 이자 비용 미지급액은 5,000원이다. 이자 지급일은 뭐 2016년 2월 10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를 제가 좀 다르게 좀 들어볼게요. 9, 10, 11, 12. 4개월치인데? 4개월치. 그럼 2015년 9월 1일 날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으로부터 10만 원 차입 빌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자율은 12%. 그다음에 이자 지급일은 2016년 8월 31일이다라고 할게요. 자, 은행으로부터 10만 원 차입했는데 이자율이 12%이고 이자 지급일이 2016년 8월 31일이다라고 했을 때, 자,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9, 10, 11, 12. 8월 1일이라고 해야 되겠다. 8월 1일 좀 바꿀게요. 이거는 8월 1일로. 자, 2015년 8월 1일 날에 은행으로부터 10만 원 차입했어요. 이자율은 12%이고 이자 지급일은 언제냐면요. 2016년 7월 31일이다라고 할게요. 7월 31일. 자, 그러면은, 자, 이자 지급일이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내년이죠. 그러면은, 아직 이자 비용을 지급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럼 이자 비용에 대한 분계가 이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분계를 안 하고 가면은 2015년 12월 31일이 됐을 때 뭔가 허전하단 말이에요. 왜 허전하냐면요. 자, 지금 이자 비용이 2015년이 있고 2016년이 있는데 8월 1일부터 그 다음에 7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럼 12월 31일이 이렇게 했는데 8, 9, 10, 11, 12, 5개월치. 5개월치 하면 1년치 이자는 얼마냐면요. 10만원 곱하기 12%하면 12,000원이죠. 1년치 이자가 12,000원인데 12,000원 곱하기 12분의 5개월치 하면은 2015년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이 5,000원이고 2016년에 해당하는 건 얼마냐면요. 12,000원 곱하기 12분의 7개월치 해서 7,000원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분개를 안 하고 가버리면은 2015년도에도 이자 비용이 얼마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5천원만큼의 이자 비용 발생액이 있잖아요. 이 이자 비용 발생에 대한 분개를 안 해버리면은 몇 년도가 이자 비용에 대한 분개를 다 잡아먹어요. 2016년도가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2016년도 7월 31일이 되면은 이자 지급에 대한 분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자 지급에 대한 분개가 얼마냐면요. 자, 이때 가서 이자 지급에 대한 분개가 12,000원 하고 차변의 이자 비용 12,000원. 이렇게 분개해버리면은 이 이자 비용을 몇 년도가 다 잡아먹나요? 2016년도가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도 이자 비용이 얼마가 발생을 했어요. 5천원만큼이 발생했잖아요. 이 발생액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산일 날에 이자 비용 분개 안 한 걸 하고 가야 돼요.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를 해야 되냐면요. 단기분 이자 비용 얼마는지 안 했어요? 5천원이잖아요. 단기분 이자 비용 5천원 분개를 하고 이 이자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예,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미지급 비용이에요. 미지급 비용 5천원.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단기 비용, 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면요. 미지급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단기 비용이 얼마나치가 있었어요? 5천원치가 있었잖아요. 단기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미지급 비용이다라고 해요. 여기다가 5천원 이렇게 보관해 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미지급 금이라고 쓰면 안 되느냐? 미지급 금은 아니에요. 자, 봐봐요. 지금 이자를 얼마 줬어요? 5천원 줬잖아요. 그럼 일단 이자를 5천원 줘야 되잖아요. 올해 게 5천원치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안 잡았으니까 잡았죠. 분개를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잡고 대변에는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 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날에 꼭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날에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줘야 되는 건 언제예요? 내년이잖아요. 만약 이 날에 돈을 줘야 됐으면 미지급 금이 맞아요. 근데 이 날에 줘야 될 건 아니고 돈 줄 날은 내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 비용 발생액이 5천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비용 발생액을 단기 비용 발생에 대한 분개를 안 했을 때 그 발생된 비용에 대한 계정 과목, 아직까지 주지 않은 비용에 대한 분개를 할 때 미지급 비용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 비용 발생액을 줄 날은 내년인데 올해의 비용 발생액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때 미지급 비용을 쓰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은 단기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 돈을 미지급했다라고 해서 미지급 비용이에요. 여기에는 돈 줄 날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단기 비용 발생액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았다. 예,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미지급 비용이 돼요. 자, 그럼 2015년도 비용 발생액은 미지급 비용 안에 들어있겠죠. 그랬다가 내년도에 돈 주잖아요. 그럼 준 거 중에서 내년도께 얼마가 있어요? 이게 5천원만큼은 2016년도 거예요? 2015년도 거예요? 2015년도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미지급 비용을 이때는 빼요. 미지급 비용 5천원을 빼고 그럼 2016년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은 12,0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7,000원 이렇게 분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2,000원 준 거 중에서 5,000원만큼은 작년도 미지급 비용 내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거 빼고 2016년도 이자 비용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7,000원. 네.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요. 153페이지 상단에 미수수익 볼게요. 미수수익. 자, 네 번째 미수수익이 있습니다. 미수수익. 자, 미수수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백에 10만 원을 대여했어요. 빌려주었어요. 자, 대여했는데 빌려주었는데 이자율이 12%이고 이자 수령일이 이자를 받을 날이 언제냐면요. 2016년 7월 31일이다라고 할게요. 이자를 받는 날이 내년이죠. 1년치 이자는 얼마예요? 이자율이 12%니까 12,000원이잖아요. 1년치 이자를 내년에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1년치 이자를 내년에 받을 때 차변의 현금 12,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12,000원 이렇게 분개한 거예요. 이렇게 분개하고 끝내버리면은 1년치 이자 수익을 누가 다 잡아먹어요? 2016년도가 다 잡아먹잖아요. 이 이자 수익은 1년치 이자 수익인데 2015년에 해당하는 게 5개월치 5,000원이 있고 2016년에 해당하는 거는 7개월치 해가지고 7,000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개하고 끝내버리면은 2015년도에는 이자 수익이 하나도 안 잡힌단 말이에요. 이자 수익에 대한 분개가 안 돼 있으니까 분개를 하고 가야 돼요? 안 하고 가야 돼요? 하고 가야 되겠죠.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들어가는 이런 거는 기중에 분개를 안 했어요. 뭐에 대한 분개를 안 했어요? 수익에 대한 분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대변의 이자 수익을 잡아요. 이자 수익을 얼마만큼 잡아야 되냐면요. 2015년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이 얼마예요? 5,000원이죠. 그럼 대변의 이자 수익 5,000원 잡고 단기분 이자 수익 안 잡았으니까 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차변적 계정 과목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미수 수익 5,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럼 미수 수익은 뭐냐? 미수 수익은 단기에 해당하는 수익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단기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다라고요. 단기 수익을 아직 미자, 받을 숫자 아직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받을 날은 내년이에요. 요 내에는 받을 날은 내년이다라고 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받을 날은 내년인데 단기 수익 발생분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했을 때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여기다 미수금이라고 쓰면 안 돼요. 미수금은 받을 날이 도래했었어야 돼요. 받을 날이 도래했었어야 되는데 받을 날이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미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놨다가 내년도가 되면은 미수 수익 떨겠죠. 네, 떨고 이자 수익 얼마만 잡히겠어요? 12,000원이 아니라 7,000원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단기분 수익 있죠. 단기분 수익 안 잡았을 때는 잡고 아직 받을 날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개념 과목을 써야 돼요. 단기분 수익에 대해서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그때 미수 수익 5,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잡아놓은 거는 내년에 떨고 나머지 금액을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념 과목 4개,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155페이지에 수익 비용 계정의 정리 문제가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겠습니다. 풀기 전에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있잖아요. 선급비용 있잖아요. 이 선급비용은 선이에요, 선. 먼저 지급한 비용이다. 언제 거를? 차기 비용을 먼저 지급했을 때예요. 그 선급비용은 항상 기중에 뭐에 대한 분개가 되어 있냐면요. 비용에 대한 분개가 되어 있었어요. 비용에 대한 분개가 되어 있는데 이 비용 내에 언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기분 비용. 차기분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차기분 비용을 빼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하면 되냐면요. 선급 비용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고 이 비용을 얼마 잡았으니까 비용 빼고 선급 비용 대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수 수익 있죠. 자, 선수 수익은 기중에 뭐에 대한 분개를 했을 때냐면요. 수익에 대한 분개를 했어요. 대변의 수익을 이렇게 잡아요. 수익을 잡았는데 이 수익 내에는 차기분 수익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가서 봤더니 이 수익을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수익을 잡아 빼야 돼요. 잡아 빼면서 이 수익만큼은 내년도에 해당하는 수익이니까 내년도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뭐다라고 하냐면요. 선수 수익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지급 비용. 자, 이건 아직까지 돈 안 준 거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말은 기중에 비용에 대한 분개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안 했었다라는 거예요? 안 했었다라는 거예요. 비용에 대한 분개를 안 했으니까 기말에 뭐에 대한 분개를 하고 가야 돼요? 비용에 대한 분개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차변에 비용 잡고 이걸 아직까지 주지 않았으니까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기중에 뭐에 대한 분배를 안 했어요? 수익에 대한 분배를 안 했잖아요. 예, 수익에 대한 분배를 안 했으니까 기말에 뭐에 대한 분배를 하고 가야 돼요? 예, 수익에 대한 분배를 하고 가야 돼요. 대변에 수익 잡고 이 수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차변의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돼요? 미수, 수익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비용하고 선수수익은 비용하고 수익에 대한 분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었는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언제 것까지 해버렸어요? 내년도 것까지 해버렸으니까 내년도 걸 빼면서 선급비용, 내년도 거 빼면서 선수수익이에요.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은 분계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으니까 분계해야 되죠. 비용 분계하고 미지급비용, 수익 분계하고 미수수익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5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에 12월 31일까지 발생돼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은 2만 원이다. 자, 이자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럼 이자를 못 받았는데 어떤 이자를 못 받았어요? 이자 수익이죠. 계정 과목을 잘 파악하셔야 되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분계는 수익 비용 계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수익하고 비용을 정리하는 건데 그럼 이자를 못 받았죠.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에 대한 분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기중에 분계가 안 돼 있어요. 뭐에 대한 분계가 안 돼 있어요? 수익에 대한 분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 분계를 안 했으니까. 어떤 수익 분계가 안 돼 있어요? 이자 수익이죠. 예. 그럼 대변의 이자 수익 얼마원치가 안 돼 있어요? 2만 원. 그럼 대변의 이자 수익 2만 원. 자, 이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차변적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 2만 원 이렇게 분계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 2번. 2번에 단기의 보험료 계상액 중 차기에 해당되는 보험료 2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 얘는 지금 분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여러분들 문제를 보실 때 분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다음 계정 과목이 수익하고 비용 계정 과목 중에서 어떤 계정 과목이냐 이것만 파악하면 돼요. 그럼 보험료에 대한 분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중에 차변에 보험료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용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비용 내에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얼마가 있대요. 차기 비용이 차기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25만 원 포함되어 있다죠.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계상액 중에서 25만 원을 대변에 잡아 빼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25만 원을 잡아 빼요. 25만 원만큼은 차기분이니까 차기분 보험료 25만 원을 잡아 빼면서 요거만큼은 언제 거라고요? 차기 내년도 거죠.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예, 선급 비용이다라고 썼죠. 선급 비용 25만 원.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비용 보험료 잡았는데 보험료를 너무 많이 잡았죠. 내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잡아 빼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해야 돼요? 선급 비용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2016년 2월 10일에 지급할 이자 250만 원 중 단기에 기속되는 금액은 220만 원이다. 그럼 2016년도 2월 10일에 지급할 이자니까 올해 줄 거예요? 내년도에 줄 거예요? 내년도에 줄 거니까 아직까지 분계가 되어 있었겠어요? 안 되어 있었겠어요? 안 되어 있었죠. 어떤 분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급할 이자니까 이자 비용에 대한 분계가 안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3번 문제는 기중에 분계가 안 돼 있어요. 뭐에 대한 분계가 안 돼 있냐면요. 이자, 비용에 대한 분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찾고 그 다음에 어떤 계정 과목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계정 과목이에요? 이자, 지급할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었겠죠. 그러면 이자 비용에 대한 분계를 안 했으니까 차변 이자 비용 잡아야 되겠죠. 잡고 요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대변에 뭘로 잡아야 돼요? 미지급 비용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들어갈 금액은 얼마냐면요. 언제 해당하는 이자 비용 분배를 안 했어요? 단기분이죠. 단기분 금액이 얼마예요? 단기에 기속되는 금액은 220만 원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단기분 이자 비용은 220이에요. 차변의 이자 비용 220, 대변의 미지급 비용 220만 원 이렇게 분계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중에 분계 안 했을 때는 단기분 금액을 잡아야 돼요. 기중에 분계 안 했잖아요. 분계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분개한 것 중에서 내년도 거는 뺄 때는 내년도 거 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빼는 거 있죠. 선급비용하고 선수수익. 요 빼는 것들은 내년도 거 빼야 되고 미지급비용하고 미수수익은 단기분 안 잡았으니까 단기분 분개하는 거예요. 단기분. 자, 6번 아니 5번 아니 4번 할 차례네. 4번 단기말 현재까지 경과된 기간에 대한 생산직 직원급여 미지급분 170만 원이 있다.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미지급을 했기 때문에 분개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겠죠. 그럼 분개해야 되겠죠. 어떤 분개가 안 되어 있어요? 개정 과목은 급여죠. 예, 차변의 급여 170만 원. 대변 개정 과목은 뭐가 돼요? 미지급 비용 170만 원. 그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5번. 자, 5번에 2015년 5월 1일에 회계 처리한 이자 수익의 내역은 아래와 같아. 그러면은 회계 처리일이 2015년 5월 1일이니까 2015년 5월 1일 날에 이자에 대한 분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이자 수익에 대한 분개를 했어요. 분개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차변에 현금 1,200만 원, 현금 1,200. 그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 1,200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분개는 되어 있는데 이 대변에 계산되어 있는 이자 수익 1,200만 원이 1년치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럼 여기 2015년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016년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2015년에 해당하는 건 얼마냐면요. 1,200만 원 곱하기 몇 개월치예요? 5, 6, 7, 8, 9, 10, 11, 12 8개월치죠. 예, 8개월치. 그래서 12분의 8개월치 하면 2015년에 해당하는 게 얼마예요? 800만 원. 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16년에 해당하는 거는 1200만 원 곱하기 12분의 4개월치니까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예, 4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대변에 계산되어 있는 이자 수익 1,200만 원 중에서 2016년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이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400만 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자 수익 분개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자, 이거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일 날 2015년 12월 31일 날에 대변에 계산되어 있는 이자 수익 1,200만 원 중에서 차기분이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400만 원 있죠. 그럼 대변에 있는 이자 수익 1,200 중에서 400을 차변에 빼요. 차변에 빼면서 400만큼은 언제 해당하는 이자 수익이에요? 내년도죠. 내년도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보관하는 개정 과목을 뭐다라고 하냐면요. 선수 수익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수 수익 400만 원 이렇게 입력이 아니라 분개하면 돼요. 자, 6번 한번 해보세요. 6번. 자, 여러분들 6번인데 회사는 2015년 5월 1일 날에 보험료 줬대요, 안 줬대요? 화재보험료 1년분 300만 원을 줬다죠. 그럼 보험료 분개가 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되어 있죠. 2015년 5월 1일 날에 2015년 5월 1일 날에 차변에 보험료 분개가 되어 있어요. 보험료 분개가 얼마나치 되어 있었냐면요. 300만 원. 차변의 보험료 3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3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었죠. 자, 근데 차변에 계산되어 있는 보험료가 300인데 차변의 보험료가 300인데 요 내에 2015년도 거도 있고 그 다음 언제 거도 있어요? 2016년도 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15년에 해당하는 건 얼마냐면요. 300만 원 곱하기 12번에 몇 개월치예요? 5, 6, 7, 8, 9, 10, 11, 12. 잘못했다.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뭘 9개월이 8개월이겠구만. 5, 6, 7, 8, 9, 10, 11, 12, 8개월. 4월이 왜 4월부터 시작한 게 아닌데 5월부터인데?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어요? 위에 거 보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어요. 잘하시네. 틀렸어요? 아 답을 몰라요? 그럼 300만 원 곱하기 12번에 몇 개월치예요? 9개월치. 그럼 이게 225만 원 맞나요? 네. 2015년에 해당하는 게 225만 원. 그 다음 2016년에 해당하는 거는 300만 원 곱하기 12번에 몇 개월치예요? 3개월치. 그럼 2016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75만 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300 중에서 내년도 보험료가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75만 원만큼 있다라는 거죠. 그럼 2015년 12월 31일 날에 자,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300 중에서 내년도 게 얼마가 있어요? 75만 원 있죠. 그럼 보험료 75만 원을 내년도 걸 빼요. 그래서 300 중에서 75를 대변에 빼요. 빼고 요거만큼은 언제 해당하는 비용이다라고요? 차기 비용이죠. 예,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뭐다라고 했어요? 예, 선급 비용이다라고 했었죠. 차변에 계정 과목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선급 비용 75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이걸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빼고 차기 비용, 선급 비용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맞았어요? 맞은 금액이 틀렸어요. 왜요? 아 진짜요? 예, 알겠죠. 네, 내년도 비용을 빼면서 뭘로 대체한다라고요? 예, 선급 비용. 자, 그래서 6번까지 풀어봤고 이제 7번. 7번이 약간 좀 특이한 문제예요. 예, 이게 약간 좀 다른데 이것도 풀어볼게요. 잠깐 칠판 지우고 볼게요. 이거는. 자, 풀겠습니다. 7번. 자, 7번인데 3월 1일에 주한국산업은 아래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선급 비용을 회계 처리하였다. 보험 적용 기간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이에요. 예, 그러면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이면은 보험금 납입액이 600이니까 600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 딱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015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얼마가 돼야지 맞을까요? 자, 보시면은 자, 2015년이 있고 2016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2015년이 얼마냐면요.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니까 2015년에 해당하는 게 있고 2016년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나 또 4월은 또 어디서 5월을 왜 자꾸 5월 1일이라고 하지? 죄송합니다. 연거푼 삿질. 네, 3월 1일이죠? 네. 정신이 없어요. 아직 설 끝나고 왔더니 네.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죠. 자, 그러면은 2015년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면요. 1년치가 600이죠. 600만 원 곱하기 2015년 게 얼마냐면요. 12분의 10개월치죠. 네. 그러면은 500이 되겠고 2016년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면요. 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2개월치니까 100만 원.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2015년도 거는 단기 비용이니까 얘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겠어요? 보험료가 돼야지 맞겠죠. 단기 비용. 그 다음에 100만 원만큼은 언제 해당하는 비용이에요? 내년도 비용이니까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지 맞아요? 선급 비용이 돼야지 맞아요. 선급 비용. 그럼 여러분들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이 날에 2015년 3월 1일 날에 돈이 600이 나갔죠. 600 나간 거 중에서 보험료 500, 선급 비용 100 이렇게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분계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600만 원 나갔으니까 올해 비용은 500, 보험료 500, 내년도 비용 100은 선급 비용 10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2015년 3월 1일 날에 자, 얼마가 나갔냐면요. 600이 나갔어요.
600이 나갔는데 차변의 비용을 잡아요.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비용 잡지 않고 문제가 뭘로 잡았대요?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액 성급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돼 있죠. 예, 전액 성급비용, 내년도 비용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00만 원 나간 거를 단기 비용이 아니라 차기 비용, 예, 성급비용 이렇게 분결을 했대요. 일반적인 분계하고는 약간 좀 틀리죠. 돈 나간 거를 올해 비용이 아닌 내년도 비용으로 다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산일 가서 봤더니 2015년 12월 31일 나가서 봤더니 자, 성급 비용은 60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지 맞아요? 내년도 비용은 600이 아니라 100만 원만 잡혀야 되겠죠. 그럼 성급 비용 넘어 잡았으니까 얼마를 취소해야 돼요? 500을 취소해야 돼요. 500을 취소하고 단기 비용이 얼마가 잡아야 돼요? 단기 비용 안 잡은 게 얼마예요? 500이잖아요. 단기 보험료 500. 예,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보험료 500.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급 비용이 600에서 500이 빠져서 100만 잡히겠죠. 그럼 단기 비용 500, 보험료 500 이렇게 잡히겠죠. 600만 원 나간 거 중에서 차기 비용이 100, 단기 비용 500 이렇게 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급 비용을 넘어 잡았으니까 얘는 성급 비용을 잡아 빼야 돼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분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2015년 3월 1일 날에 차변의 보험료 600, 대변의 현금 600. 결산이 가서 봤더니 2015년 12월 31일 날에 차변에 계산되어 있는 보험료 600 중에서 내년도 비용이 얼마가 잡혀요?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년도 비용 100만 원을 빼고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뭐다라고 해요? 성급 비용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왔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게 좀 특이한 거죠. 근데 시험에 이게 자주 넣으니까 이것도 아셔야 되세요. 자유자재를 할 줄 아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600만 원 나간 거 중에서 결국은 600에서 500 빼면 보험료 얼마가 돼요? 야, 600에서 100만 원 빼면 500이죠. 맞죠? 똑같죠? 성급비용도 100이잖아요. 600에서 500 빼면 성급비용 100이잖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돈이 나갔을 때 분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져요? 결산 분개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분개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수익비용 계정의 정리를 좀 길게 봤는데 이게 중요하죠. 회계 1급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세무 2급에서도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온단 말이에요. 결산은 여러분들 시험에 총 5문제가 출제가 돼요. 되게 중요해요. 세무 2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산이다라고 볼 수 있고 결산은 일단 분개가 완벽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기를 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실기도 좀 까다롭죠. 예, 여러분들이 메뉴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뒤에 남아있는 결산 분개랑 그 뒤에 실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